자, 2차 곡선의 정의와 매개변수 표현에 대한 거 한번 보자.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건 주로 기하학적인 측면과 공간좌표를 활용한 좌표기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로 이제 기하학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건 이제 식에 관한 이야기야. 방정식에 관한 거. 2차 곡선의 방정식에 관한 거. 먼저, 사실 2차 곡선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공식을 얻어내는 것은 정의에 의한 것들이죠. 그치? 기하학적인 정의들을 그대로 좌표평면상의 시계로 구현한 거야. 예를 들어서 포물선의 조건은 어떻게 돼야 돼? 포물선의 정의는, 기하학적 정의는 한 점과 한 정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어떤 점들? 동일한 점들의 집합. 자,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부르는 거는 좀 특별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도형을 얘기하지. 그치? 자, 한 초점의 위치를, 한 점에, 고정된 한 점의 위치를 우리가 P,0라 하고, 한 정직선 L의 방정식을, 직선 L의 방정식을, X 이퀄 마이너스 P라고 하자.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되게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줄 때 이제 포물선이, 표준형의 포물선이 나오는 거지. 그치? 일반형이 아니라 표준형의 포물선. 그리고서 어떤 임의의 한 점이, 어떤 곡선상의 임의의 한 점으로부터 뭐가 같은 것? 거리가 같다라는 조건을 우리 식으로 만들어 보자. 거리가 같게 해서는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될 테고. 자, 이 점의 위치를 x0, y0라고 한다면. 그렇지? 그래서 뭐 어떤 식이 만들어지게 돼? 그냥 xy로 일반화시켜서 그냥 xy라고 쓰자. 그러면은 x-p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죠. 먼저 요 길이. 요 길이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지금 p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x에 해당하니까. 그치? 그래서 요게 뭐와 같다? p x 마이너스 p가 아니라 x 플러스 p가 되겠죠. 그치? 거리 요선이 i 값으로 더해져야 돼. 그래서 요 제곱관계식을 풀어서 정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y 이퀄 x 이퀄인가? 그치? y제곱 이퀄 4px라고 하는 x축으로 축을 가지는 도형이 만들어지겠지. 포물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추가로 해서 볼 게 뭐냐면 거기 테마 2에 보면 포물선의 매개변수 표현이라는 게 있을 거야. 이 2차 곡선에서의 점의 위치들을 이렇게 XY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사실은 조금 복잡해 이게. 왜냐면 2차식도 들어가 있고 이게 좀 복잡하거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점이나 선분으로부터의 거리와 각으로서, 거리와 각, 즉 R과 세타를 가지고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면, 삼각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간혹 가다가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조금 더 쉬워지는 경우들이 있어. 포물선에서는 그런 경우가 크지 않은데 타원에서는 그런 경향성이 훨씬 더 커져. 이건 이제 매개변수 표현이라고 그래. 알겠지? 그게 식 두 번째에 있는 거야. 포물선의 매개변수 표현을 보게 되면 y제곱 이퀄 4px에 대해서 x 이퀄 pt의 제곱, 그 다음에 y 이퀄 2pt라고 되어 있지? y 이퀄 2pt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때 t를, 자, x 이퀄 pt의 제곱, y 이퀄 2pt라고 하는 매개변수를 쓰는데 이때 t가 그냥 실수 t, 단순한 실수 t가 아니라 코탄젠트 t, 즉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로 되어 있는 이러한 t를 정의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 두 식은 t를 매개변수로 해서 소거시켜버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이 식이 그대로 되면서, 알겠지? 특별한 기하학적 XY 좌표에 어떤 특별한 기하학적 조건을 갖다 주게 돼.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포물선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여기서 포물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 포물선에서 요 세타가 뭘 나타나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요 세타가 결국 뭐냐면 이 포물선의 이 점에서, 그 점에서 접선을 긋고, 알겠지? 그 접선이 X축과 이루는 요 각을, 요걸 세타라고 놓는 거야. 그러니까 세타의 위치가 사실은 점에 따라서 어떻게 돼?
계속해서 바뀌게 돼. 알겠지? 근데 세타 위치가 점에 따라 바뀌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코탄젠트를 취해서 이와 같이 하게 되면 그것의 XY 좌표의 상호관계는 정확하게 이런 관계로 묶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건 기하학적으로도요, 요거 문제를 갖다가 정리해서 보면, 기하학적으로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 도형이 이 점에 의해서, 이 점에 의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무조건 같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포물선에, 이게 만약 포물선이라고 한다면 포물선의 정의로부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이 점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점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이때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점 PF의 길이가 항상 같아지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 도형 있잖아요. 여기를 H를 할 때 HPFP가 항상 마른 목골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왜냐면 PH는 X축의 평행이기 때문에 결국은 원래는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고, 그치? 이 길이가 같다면 평행사변형이고, 평행사변형이 두 변의 평행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같다면 이것과 이것도 길이가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마른 모가 항상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게 마른 모가 되는 것은 이 포물선의 방정식에서 임의의 점 P에서 미분된 접선의 길이를 가지는,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그것의 X절편을 찾아보면 돼. 접선의 X절편을 찾아서 그 접선의 X절편으로부터 뭘? F, 즉 P, 0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 거리가 결국 뭐가 되는 것? P 플러스 X가 된다는 걸 확인해 주면은 끝나게 돼. P 플러스 X가 되는 걸 찾아야 된다. 알겠지? 일단은 이 포물선에서의 매개변수 방정식은 이 자체가 이제 코탄젠트로 표현되다 보니까 이제 수리적으로 다리가 좀 굉장히 까다롭고, 그래서 그렇게 유용한 그런 정의는 아니야. 그런데 타원에서 이 매개변수 표현은 상당히 좋은 정보들을 많이 주는데, 타원의 방정식 만드는 건 똑같아. 그치? 같은 방식으로. 어떤 점 P를 놓고 두 초점 P, 0와 마이너스 P, 0로부터 임의의 점 X, Y까지의 거리를 놓고 거리 계산식이 두의 거리의 합이 항상 상수로서 일정하다. 그치? 그런 조건의 식을 쓴 다음에 식을 정리해주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형의 그런 이제 타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돼. 거기 테마 4의 타원의 매개변수 표현을 한번 봐봐.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타원의 면적에 관한 문제. 원의 면적과 타원의 면적. 원과 타원. 타원에 외접하는 원과 타원에 내접하는 원의 면적과 타원의 면적과의 관계. 자, 타원에서의 매개변수 표현은 일단은 타원에 뭐 외접하는 원을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외접하긴 하는 건가? 근데 이 그림이? 대충? 좀 아닌 것 같다. 그치? 요거는 좀 외접하는 것 같지? 아니야? 여하튼. 자, 이때 요 세타는 원주위의, 타원이 아니라 원주위의 한 점에 대한 요걸 우리 P'이라고 할게요. 원주위의 한 점과 원점이 이루는 요 각을 우리가 요걸 세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타원위의 점은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H에 대해서 P'H가 타원과 만나는 점을 타원상의 점 P라고 하자. 그리고 요 P의 좌표를 X, Y라고 이렇게 할 때, XY라고 이렇게 할 때. 자, 타원의 장축의 길이를 A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원주 이상에서의 Y축의 교점의 좌표도 A가 되겠지. 자, 타원의 단축의 거리를 갖다가 0, B까지, B라고 한다면, 단축과의 교점을 0, B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그림이 되어질 텐데, 이 그림에서 요 세타를 매개변수라면 이 각각의 XY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지냐면, XY가 A의 A 코사인 X 이퀄 A 코사인 세타와 같이, 그 다음에 B 사인 세타와 같이,
원래 원주의에서는 어때? P 프라임. P 프라임은 반지름이 A니까 얘가 뭐가 돼요? 얘가 A 코사인 세타, A 사인 세타지 얘가. 그래 안 그래? 반지름 A인 원에 대해서 여기 장축이니까 외접한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 A에 대해서 A 사인 세타, A 코사인 세타, A 사인 세타에서 P 프라임이 정의되거든. 근데 P 프라임에서 어쨌든 H에 내린 수선의 발의 교점이니까는 P의 X좌표는 무조건 요게 되겠지. A 코사인 세타가. 그치? 그 다음에 P의 Y좌표가 B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B에서 반지름 B인 원을 그리면 반지름 B인 원을 그리면 반지름 B인 원을 그리면 여기에 P 더블 프라임이 형성되고 이 P 더블 프라임 Y좌표와 P의 Y좌표가 같아.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B니까는 B 사인 세타로 같아지는 거거든. 근데 결과는 그래. 결과는 근데 중요한 거는 봐봐. 아까 전에 요 P는 P의 X좌표와 P 프라임의 X좌표가 같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거야. 그치? H가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근데 얘와 P와 P 더블 프라임의 Y좌표 같다는 거는 우리가 직접 알 수는 있어 없어? 그걸 증명하라고 해. 그걸 증명해줘야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그거는. 그치? 따로따로 해서 얘를 갖다가 만일 P 프라임의 수선의 발의 연장선이 타원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자. 그러면 이거는 Y가 같은 거는 알 수 있지만 X가 같은 거는 우리가 X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어디에 어떤 건? 그치. 타원의 방정식과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 이퀄 1이라고 하는 타원의 방정식과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이퀄 1이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이지? 그치? A제곱이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 요걸 이용해야 돼.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자, 요 방정식에서 둘의 조건은 뭐야? 지금 X의 값이 같은 거지. X의 값을 갖도록 했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뭘로? A제곱을 양변에다 곱해주게 되면 그치? A제곱에다 분모로 내려서 A분의 B의 제곱 요렇게 되거든. 요 방정식으로 비교해서 하는 거야. Y값에 대해서. 알겠지? 그러면 동일한 Y값에 대해서 동일한 X값에 대해서 그 Y값은 요건 어차피 다 같으니까. 그치? Y값이 몇 대 몇으로 변하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무슨 좌표에서? 원의 좌표에서. 이게 원의 좌표지. 원의 좌표에 뭐분의 A? B분의 A분의 원의 좌표에서 A분의 B만큼 축소시키게 되면 그치? 원의 좌표에서 A분의 Y를 갖다가 A분의 B만큼 축소시키게 되면 그치? 그러면 타원의 좌표가 되는 걸 알 수 있지? 원에서 축소시켜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 따라서 여기에서 얘의 좌표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에서 몇 분의 몇을 취해서 A분의 B를 취해서 B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Y좌표가.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Y좌표에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지. 이 두식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돼. 알겠지? 모든 좌표에서 이렇게 A분의 B로 줄어든다면 Y좌표가 줄어든다면 구분구적법을 사용해서 타원의 면적과 원의 면적의 B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델타 X는 모두 동일하게 잡았는데 Y값만 어떻게 되게 돼? 항상 A분의 B가 되어지니까. 그럼 원의 면적에서 타원의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A분의 B가 되는 거죠. 그렇지? A분의 B가. 그래서 원의 면적이 파이 A의 제곱이니까 여기에다가 몇 분의 몇? A분의 B를 곱해서 타원의 면적은 AB 파이가 공식이 되는 거예요. 장축상의 양의 A값과 단축상의 양의 B값의 곱. 그치? 좌표의 곱. 혹은 장축과 단축 길이의 절반들의 곱의 파이. 그렇죠? 요 세타, 타원에서 요 세타 매개편수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다. 요 세타 매개편은 타원상의 점이 아니라 내접원이나
외접원상의 점에 대한 각도이다. 그리고 원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타원에 대한 다양한 성질을 얘기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성질이 면의 넓이에 관한 성질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쌍곡선의 정의와 쌍곡선의 매개변수 표현인데 이거 역시도 시컨트라든지 탄젠트 형태의 이제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타원의 성질과 상당히 유사한데 사실 시컨트와 탄젠트도 상당히 특별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똑같이 뭐 A와 B, X축은 A 값에 대해서 그 다음에 Y축은 B 값에 대해서 이런 이제 매개변수 값을 가지게 되는데 타원하고 비슷한 관계에 의해서 맺어지긴 하지만 문제에서는 그렇게 잘 등장하지는 않아. 사실 이 쌍곡선의 중요한 거는 쌍곡선은 점근선이죠. 그치? 점근선에 관련된 거야. 그리고 이 점근선에 의해서 접하도록 만들어지는 양 끝점에 대해서 그치? 점하여서 만들어지는 이 점근선의 기울기가 지금 A분의 B잖아. 그치? 점근선의 B가 A분의 B이고 이 점근선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한 그 각을 갖다가 요걸 이제 세타라고 본 거거든. 그래서 요 각각의 점에 대해서 각각의 점 P에 대해서 지금 쌍곡선 매개변수를 나타낼 때 이때 이 세타의 값이 요 점 P에 대해서 이 정근선의 점이 아닌데 A B 탄젠트 세타 B 탄젠트 세타 이 점 P에 대해서 이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 점을 수평으로 지나고 그 다음에 요 점, 그 다음에 요 꼭지점 있지? 요 꼭지점과의 좌표에 대해서 이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세타로 잡게 되면 B 탄젠트 세타에서 이것의 Y좌표들이 나타나게 되지. 그치? 그래서 이 점, 결국 이 세타도 타원에서의 비슷하게 점의 위치에 따라서 세타 값들이 다 달라지게 돼. 점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것들의 P의 Y좌표가 지금 B 탄젠트 세타가 되도록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A 시컨트 세타. 즉, 여기서 이제 장축상에서 뭐 요 길이에 대해서 이것의 높이에 대해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세타에 대한 정의식을 갖다 우리가 다루게 되면은 시컨트 세타 같은 식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쌍곡선에 대한 매개변수 방정식은 식 자체의 이제 복잡성이나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잘 다루지 않고 쌍곡선에서는 매개변수 방정식보다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에서 보게 되는 쌍곡선에 대한 접선에 관한 성질이라든지 포물선도 그렇지만은 쌍곡선에 관한 문제는 접선에 관한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성질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거는 최근에 쌍곡선 문제에 관한 문제들이 많아졌어. 여태까지는 2차 곡선 마무리하는 내용에서 여태까지는 2차 곡선에 관한 문제에서 주로 출제했던 것들이 이제 포물선과 타원에 관한 성질의 문제였거든. 그리고 사실 쌍곡선의 성질에 관한 거는 거의 대부분의 성질이 타원의 성질과 굉장히 유사해. 형태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도 그래서 뭐 형태로는 사실 쌍곡선과 포물선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 성질에 있어서는 타원과 쌍곡선이 상당히 비슷해. 식에 있어서도 비슷하지 플러스 마이너스만 차이가 있잖아. 그것처럼 성질도 굉장히 비슷하거든. 초점을 두 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그치? 포물선은 전혀 성질이 다르 하나의 직선과 점의 관계거든. 근데 쌍곡선과 포물선은 둘 다 두 고정된 점들에 관한 성질이야. 그래서 포물선에 관한 문제는 잘 안 내고 쌍곡선에 관한 문제는 식만 복잡하지 마이너스가 들어 식만 복잡하지 별로 그렇게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해서 문제가 잘 출제 안 되다가 최근에는 타원의 문제를 워낙 많이 써먹어 버리니까 이제 별로 쓸 게 없어. 별로 쓸 게 없으니까 이제 문제에서 쌍곡선에 관한 정보라든지 쌍곡선에 관한 문제들이 최근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해요. 알겠죠?
그래서 맨 뒤에 있는 그 예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까 전에 무슨 모음 문제, 섹션 4의 모음 문제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쌍곡선에 관한 예시의 문제라든지 쌍곡선의 특징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다뤄지고서 있으니까 알겠지? 본 예시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그런 문제들을 쌍곡선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자. 응? 요 타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매개변수 방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타원에 관한 부분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쌍곡선이나 포물선에 대해서는 그것의 정의 자체에 관한 거리가 동일하다든지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든지 그런 성질들과 그 다음에 그런 성질들과 이제 접선에 관한 문제들, 접선에 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접선의 개수라든 특정 위치에서의 쌍곡선이나 포물선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관한 성질의 문제들이 요새 자주 출제되는 편이야. 그런 문제 위주들로 쭉 점검을 해두자. 앞으로 남은 시간에 2차 합선 부분에서 그런 문제들을 갖다 조금 더 다루면서 우리가 구체적인 예시들을 보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